종합전형하고 특기자 전형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학종은 사실상 내신 비중이 높죠. 지원하는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등급 초중반 때 이상의 아이들이 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교내 활동을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스토리를 쌓아왔느냐, 이게 학종의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럼 여기서 특기자 전형은 상대적으로 내신의 비중이 학종에 비해서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4.0등급 이내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3.N등급이겠죠. 이 정도 내신 이내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끼리의 경쟁이 될 수 있고요.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교내 활동 외에 교외 활동도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외국어 능력까지 함께 평가가 됩니다. 즉 적어지는 내신의 비중만큼 외국어 능력이나 교내 활동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학종에 비해서 특기자 전형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공인영어 점수 일정 점수만 갖추고 있으면 아이들이 준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기자 하려면은 뭐 외부 활동은 대회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되게 복잡한, 아닙니다. 요즘에 특기자 전형에서 외부 활동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아카데믹해야죠. 외부 활동을 하려면 AP라던가 뭐 전공과 연계된 그런 것들 몇 가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 뭐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근본적으로 준비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되, 단 공인영어 점수 하나 정도만 취득을 해두면 폭이 넓어진다는 거를 이해를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대학별로 내년에 어떻게 학교들이 선발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학종밖에 없죠. 학종 일반 전형인데 여기가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서류 50%, 면접 50% 이렇게 보고요. 서울대학교는 심층 면접과 이성 면접을 같이 봅니다. 면접이 대학들 중에서도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학교죠. 고교별로 어느 학교가 유불리할까요? 네, 다 비슷해요. 네, 어느 학교 아이들이 지원을 해도 딱히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성적이 좋은 애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추합이 돌까요, 안 돌까요? 네, 돕니다. 서울대가 추합 도나요? 그럼 서울대 안 가면 어디 가요? 가죠. 뭐 이과 쪽은 특히 카이스트도 가고 의대도 가고 해서 보시면 문과 쪽은 추합이 별로 안 돕니다. 뭐 노어 논문, 종교학과, 경제학부, 독일어 교육과, 자율전공 뭐 이 정도 추합이 돌고, 자전이 좀 돌죠. 그래도 한 과당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과 쪽에서 좀 추합이 좀 많이 도는 흐름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 얘기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가 특기자 국제 계열이 있죠. 이른바 잘 알고 계신 대로 UD, 하스, ISE 이런 데 뽑는 학과들이죠.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 번만 짚어드릴게요. UD 인문사회 생명과학공학, 여기는 송도에서 1년 다니고 신촌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촌에서 3년 다니죠. 하스 계열, 아시아학부, ISE 계열, 여기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4년 동안 다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어 있죠. 글로벌 인재학부는 해외고만 지원 가능합니다. 국내고는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1년 송도 다니고 신촌으로 넘어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UD와 하스 계열 등에서 내년부터는 정시에서도 뽑습니다. 정시에서도. 그러니까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나서도 동일한 지원 방식으로,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시에서도 뽑는데,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추셔야 돼요. 국수, 탐구 해가지고 요 4개 과목, 탐구가 2개니까 국어, 수학, 탐구 2개 해가지고 4개 과목에 합이 7이 나와야 돼요. 1, 2, 2, 2 이렇게 7이 나와야 돼요. 수능 최저가 좀 까다롭죠. 그리고 영어는 2등급, 한국 수학 3등급 이런 식으로 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수능에서도 이런 정도의 모집 인원으로 뽑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런 학교들이 많이 뽑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전에 인문사회 특기자가 있죠. 입시호강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2020년도에 지금 폐지 예정돼 있습니다. 인문사회 이쪽 계열을 뽑는데, 이 전형은요, 일반고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합격하는 케이스를 저는 솔직히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원은 가능한데 합격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드물고, 주로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쪽이. 그리고 해외고 학생들도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수가 선발이 되진 않았습니다. 검정고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 또 많이 바뀌었죠. 학종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면접형은요 교과
1단계에서 교과, 내신, 국수영사, 전과목, 내신 50%, 비교과 50%에서 1단계 뽑고 2단계 넘어와서 자소서랑 추천서를 학생부까지 포함한 학자출을 포함한 면접이 60%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1단계 내신으로 자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신이 안 좋으면 1단계 통과가 안 되고 2단계 넘어가면 그때부터 생기부도 자소서도 추천서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60%입니다. 면접은 심층 면접으로 낸다고 해요. 면접의 비중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대학별로. 자, 그러면은 어떤 전형일까요? 일반고 아이들이 지원하기 좋죠. 왜냐? 특목고 아이들은 Z점수 환산해도 그 아이들이 내신에서 불리해요, 무조건. 예, 아무리 잘해도 1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 내신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 보통 지원을 주로 하게 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의 활동 우수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외고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겠죠. 학생부 종합의 활동 우수형은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 1단계부터 자소서 추천서 학생부를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상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텐데 단 수능 최저가 그렇게 빡세진 않지만 좀 맞추셔야 돼요. 수능 최저를. 예, 이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고에서 내신 1점 초반대들 경쟁인데 수능 최저는 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거고 여기는 특목고 아이들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갖춰져 있는 아이들이 주로 선발이 되기 유리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이제 작년에는 국제인재, 과학인재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특기자로 합쳐졌고요. 인문계열 몇 명, 자연계열 몇 명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지금 문과가 많이 줄었죠, 그죠? 특기자 국제인재, 옛날에 국제인재, 이제 내년부터 인문계열이 많이 줄었는데 전공별로 보시면은 아직까지 경영은 많이 뽑습니다. 43명 정도 뽑고요. 미디어학부가 10명, 자전 13명, 뭐 경제가 17, 정회 10명 이렇게 인기가 많은 전공들에서는 여전히 영문과 13명, 뭐 꽤 많이 선발을 하는데 국제학부가 조금 많이 줄었어요. 원래 45 뽑다가 15으로 모집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국제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모집인원만큼 일반고 학생들한테 조금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특목고나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원하기 아주 용이한 전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면접은 당연히 여기도 심층 면접으로 보는데 작년에 이게 7대 3이었어요. 근데 올해 5대 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내년에. 자, 대학들이 지금 면접 비중을 계속 더 늘리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 잠깐 보겠습니다. 학종 일반 전형이 하나 생겼죠. 학생부 위주 일반 전형. 이게 뭘까요? 융합형 인재 전형 기억하십니까? 혹시? 융합형 인재? 그 전형 있죠. 그게 전신이 되어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도 융합형 인재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융합형 인재랑 비슷하게 1207명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있고 일반고한테는 다소 불리하지만 특목고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고교추천 1, 고교추천 2가 있어요. 우리들이 기억하는 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면 학교에서 1명, 2명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는 거. 근데, 그거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학교장이 아니고 학교에서 추천받는 걸로 바꿨거든요. 전체 고3 정원의 4%를 요 두 개 전형 내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학교당 보통 10에서 15명? 그 정도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10명 다 추천해도 되고요. 여기다 10명 다 추천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공도 상관없고요. 뭐 영문과에 10명을 다 추천해도 된다고 해요. 즉, 요 두 개 전형에서 추천을 받으면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요 전형은 1단계에서 아까 연대랑 비슷하게 내신 100%로 뽑는다고 합니다. 내신 100%, 특목고 애들 지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예. 1단계에서 내신 100%로 뽑고요. 2단계 넘어가면은 2단계에서 자소서 추천서를 또 봅니다. 아까 연대 그거랑 좀 비슷하죠. 유일하게 흡사하죠. 그게 이제 고교 추천 원전형.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 100%인데 이게 심층 면접이에요. 심층 면접이 뭘까요? 계속 심층 면접 하는데 인성 면접은요.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거 있잖아요. 너 나중에 꿈이 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니? 뭐 이런 것들 질의응답하는 게 인성 면접이고 심층 면접은 논술처럼 제시문을 내는 거예요. 경제학, 인문학, 철학 이런 제시문에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하는 그게 심층 면접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심층 면접을 볼 거고요. 그리고 고교 추천 2는 아까
연세대학교에서 보신 그 활동 우수형 그거랑 좀 유사하죠. 여기도 수능 최저가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대학교가 논술이 없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늘어나면서 면접에 대한 신청 면접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내년 입시의 전반적 흐름이다. 연고대에 그렇게 참고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죠. 알바트로스 특기자가 자기주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65명을 선발을 하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면접이 없죠. 서류 내면은 합격자 발표날 때까지 5일만 기다려야 됩니다. 면접도 못 보고. 예. 그리고 알바트로스 특기자로 통합이 돼서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이 과거에는 잘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선발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목고나 해외고 학생들이 다소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전형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일반형이 있어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좀 높게 돼 있죠. 세계 영역 2등급 이내 들어오라고 합니다. 2를 다 찍으라는 얘기죠. 예. 수능 최저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면접이 없는데 여기가 내신 3.7등급 이내면 큰 유불리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소서, 학생부, 추천서, 비교과 이런 걸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즉 내신 3.75 이내면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고 비교과가 좋은 아이들이면은 어떤 학교 아이들인지 딱 감이 오시죠? 예, 그런 쪽의 학교들 아이들한테 좀 타깃이 되어 있고 이거는 그와 반대편에 일반고 학생들한테 많이 타깃이 되어 있는 해외고나 일반고 그런 쪽에 타깃이 되어 있는 전형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성균관대인데 성대 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 글로벌 인재, 성균 인재 두 개 있는데 이 두 전형이 똑같아요, 방법이. 그리고 뭐 둘 다 지원할 수 있대요. 성균관대 물론 6개 중에 2개 카드는 쓰겠지만 무슨 차이냐 하면 글로벌 인재는 여기 과별로 모집합니다. 과별로 모집해요. 그리고 성균 인재는요 계열별로 모집해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는 지금 과별 모집 인원 보면 뭐 글로벌 리더 학부가 86, 글로벌 경제가 45, 뭐 의상학이 20, 영상학이 15, 뭐 이런 식으로 과별 모집 인원이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성균 인재는 인문 과학 계열에서 121명,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해서 144명이 되는 거죠. 무슨 차이냐? 얘네들은 입학하고 1학년 때 학점 경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취득을 해야 돼요. 얘네는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2학년 때 자동으로 그 전공을 할 수 있어요. 그 차이죠. 학과제냐 학부제냐 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성균관대의 특징이고요. 의대, 사범대, 영상, 스포츠과학은 참고로 2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요 4개 전공만. 예, 그리고 한양대학교입니다. 글로벌 인재 특기자 전형이 있죠. 여기가 에세이 100%로 선발을 하는 전형. 요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 뒤에 이제 올해 저희 한양대 에세이 수업을 진행을 매년 해오셨던 저희 그 선생님께서 이제 강연을 이어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집인은 이렇습니다. 뭐 중문, 동문은 요거 중국어나 독일어로 에세이를 쓰셔야 되고요. 영문과나 영어 교육과 국제학부 요런 쪽에서 1단계에서 영어 에세이 100%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영어 면접으로 100%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럼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얼마나 잘해야 여기를 지원해서 에세이로 합격을 할까? 토플 기준으로 100점 이상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면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형의 두 번째 특징은요. 연대, 고대, 서강, 성균관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들은 연고서성을 넣으면서 내신도 괜찮고 활동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자기의 좋은 내신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근데 한양대는 그걸 안 보죠. 지금 에세이 전형은. 아무것도 안 보고 에세이 하나만 쓰니까 자기의 장점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양대를 안 넣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군으로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 난 솔직히 연고서성은 좀 높지 내 성적에 한 중대, 경희대 요 정도 볼까? 뭐 2대 정도 좀 바라보는 친구들, 중위권에 포진해 있는 친구들이 한양대학교를 같이 지원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즉 연고서성 늘 만큼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안 넣어요. 이해되셨죠? 네. 저희 학원에서는 매년 90% 이상 아주 많은 학생들이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남학생들은 잠깐 귀를 닫아주시고요. 예, 이화여대는 어학특기자 그리고 국제학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선발하는데 전형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대 어학특기자나 국제학부나 똑같이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요. 면접을 보는데 이화여대부터 특기자 전형이 공인영어 점수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좀 높아요. 어학특기자나 국제학부 둘 다 토플 기준으로 최소 115 내외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흐름이 이해되시죠? 상위권의 연대, 고대, 서강, 성균관대 뭐 이런 학교들은 토플이 한 100에서 110 정도만 있어도 다른 서류들을 복합적으로 많이 봐서 다른 성적이 좋으면 뽑힙니다.
근데 이대나 중대, 경희대 뭐 그 이하로 이렇게 학교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기는 일단 공인영어 점수가 높으면은 다른 성적이 좀 다소 안 좋아도 선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전략을 짜시는지 조금씩 이해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선발이 되고 면접은 모두 다 심층 면접 영어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외부 실적도 다 반영을 하죠. 자, 이화여대 설명을 드렸고 중앙대학교가 특기자 전형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 선발을 합니다.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이렇게 두 가지인데 성대랑 비슷하게 이건 또 뭘까요? 헷갈리시죠? 여기도 둘 다 지원이 가능한데 다빈치형 인재는요 좀 균형 잡힌 애들을 뽑는데요. 내신도 좀 있고 활동도 좀 있고 봉사도 좀 있고 면접도 좀 하고 요런 애들 일반고 애들이죠, 그쵸? 여기는 탐구형은요 지적 탐구 활동을 중시하는 애들을 뽑는데요. 수상 실적도 좋고 연구도 했고 탐구도 했고 독서도 했고 그러니까 외고 애들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여기는 일반고나 해외고 중심의 트랙, 여기는 특목고 중심의 트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이 다소 부족한데 아주 뭐 기가 막힌 스펙이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탐구형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뭐 전형 모형에는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여기 국제학과에서 100% 영어 강의하는 국제학과에서 40명 뽑죠. 40명 선발을 하고 개인 활동 실적물을 최대 20매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스펙을 낼 수 있는 한 다 내란 얘기입니다. 20개를 채워내란 얘기가 아니고 20개가 안 채워줘도 좋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최대한 다 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희대쯤 가면은 이제 슬슬 대학에서 면접에 대한 반영 비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 중심으로 많이 보고 영어 능력은 영어 강의하는 대학이니까 영어 능력은 2단계에서 영어 면접을 빡세게 봅니다. 예, 그게 이제 경희대 스타일이고요.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특징이 특목고 애들이 잘 안 돼요. 여기를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다수 더 선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반고에서도 내신이 2등급 중반대까지도 선발이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 특징이고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네, 경희대 국제학부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국제학부 애들이 경영, 경제 이런 데에 비해서 취업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네,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죠. 2009년에 경희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지금 취업을 한 학생한테 제가 직접 네 동기들과 한 학년 위의 선배들한테 어디 취업을 했는지 물어봐서 딱 조사를 해와라 라고 하니 이런 회사들에 쭉 들어갔다고 합니다. 좋은 회사들 많이 들어갔는데 뭐 공기업부터 금융, 대기업, 뭐 외국계 뭐 좋은 회사들을 많이 들어갔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경희대, 뭐 중앙대, 경영을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과의 정원이 한 100명 이상 되죠. 그 중에서 대기업, 그러니까 5대 기업 정도 들어가는 친구들이 5명이 채 안 됩니다. 한 과에. 근데 국제학부가 정원이 한 7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30%는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문과 출신 중에서, 문과에 속해 있는 과 중에서도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다, 전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학부가 전망이 좋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한국외대. 외대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이제 125명. 이제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용인 캠퍼스, 요렇게 선발을 하고요. 외대에서 간판학과들에서 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영어학과, 영문과, EICC,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의 각 언어별 통번역 학부들. 이렇게 좀 좋은 과들에서 많이 선발을, 그러니까 알짜배기 과들에서 많이 선발을 하게 되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토플을 115 이상 나오거나, 토익 980 이상 나오거나, 요 정도의 높은 공인영어 성적을 요구를 하는 대학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높아야 되고요. 외대는 여기 서류 100%에서 학생부를 안 열어봐요. 그 온라인 그 정보 제공 동의해가지고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넘어가죠. 근데 외대는 그 학생부를 안 열어봅니다. 이해되셨죠? 내신 안 본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예, 그게 이제 내신 외대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은 동국대학교입니다. 모집 인원이 어학특기자 영문과 20명 선발하고요. 동국대도 뒤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여기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토플 110 이상, 토익 960 이상, 탭스 873 이상 요 정도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에세이가 60% 들어가고 학생부가 40% 들어가는데 내신도 보고 봉사도 보고 출결도 본대요. 그러면은 복잡하네. 제가 또 해설을 해드려야죠. 자, 에세이가 60% 보는데 기본 점수를 360점 주고 240점은 내가 갖기 나름이죠. 그죠? 출결이 100%인데요. 그 중에 60점 주고 40점이 내가 갖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무단 결석만 몇 개 없으면 되겠죠? 자, 봉사가 최고 점수 100점인데 기본 점수 60이고 변별력이 40점이래요. 그러면은 40시간 이상 하면 되겠네요. 그죠? 40시간 이상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교과가 최고 점수가 200점인데 기본이 120이고 변별이 80이래요. 참고로 동국대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5개 그 학년별, 학기별 과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 10개만 추리면 돼요. 3학년 1학기까지 국어를 총 5개 학기 배우잖아요. 그죠? 1-1, 1-2, 2-2, 3-1.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영어는 매번 1등급이었다. 그럼 영어에서만 5개 추리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영어도 배우고, 심화 영어도 배웠다. 그러면 심화 영어까지 해서 영어로만 10개 채우셔도 되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높은 것만 10개 추리시면 되고, 그렇게 10개 추렸을 때 내신 평균을 딱 등급을 내보니까, 한 3에서 4등급 정도면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즉, 에세이에서 당락이 좌우될 확률이 매우 높은 대학이다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저희 학원에서 마찬가지로 동국대는 매년 92% 정도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합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 대한 거는 숙명여대까지 아마 제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글로벌 이제 아까 저희 부원장님이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렸죠. 모집인원 60만 명 정도 되고요. 1단계에서 공인영어 점수 자체를 서류에 반영을 합니다. 서류 70에, 공인영어 점수 30에, 2단계 서류 40에 면접 60 뽑고, 면접은 심층 면접 영어로서 보고요. 여기는 토플 110이나 토익 980 이상 점수가 있으면 용이하게 합격이 가능한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 관련된 전공들은 글로벌 협력, 앙트러프러너십, 영문, 테스, 뭐 이런 것들. 테스는 영어 교육자 과정이 있고, 영문과는 이제 문학 관련 계열 다 아실 거고요. 앙트러프러너십은 아까 뭐 창업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셨는데 그냥 쉽게 경영이라고 이해를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거는 또 그 세부적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글로벌 협력 전공은 그럼 뭘까요? 국제학부, 정치외교 이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쪽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공인영어 점수만 좀 갖고 있어도 합격이 굉장히 용이한 학교입니다. 예, 특기자 전형 그렇게 숙명여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이 오늘이 11월 30일이죠. 내일이 이제 12월 달이 되는데,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을 12월 말부터 1월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앞으로 내년에 9월까지 원서적 쌓일 때까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아이들이 내신 중심으로 갔을 때 3, 4월에 중간고사 있고, 빠르면 6월에서 7월 사이에부터 기말고사 있어요. 그쵸? 요 내신 기간을 피해서 1, 2월 방학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해야 될 게 다 각자 다르죠. 내신이 좀 괜찮아서 AP 같이 비교과로 챙겨줘야 되는 애들은 1, 2월에 AP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AP는 5월 시험을 대비해서 4월이면 끝나죠. 그리고 토플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1월달 한 달 내에 토플을 얼마든지 점수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겠고, 에세이가 필요한 친구들은 1월 방학 특강부터 시작해서 8월달까지 쭉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면접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면접을 논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을 예비 고3 때 많이 시작하잖아요.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도. 이제 면접을 방학 때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쭉 9월까지 이어나가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특례 자격이 혹시 되시는 분들은 지필 수업도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테스트셋이 있죠. 테스트 시험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3월에 시험이 있고 6월, 8월 이렇게 쭉 3번의 시험이 있는데, 일단 이번 겨울방학에는 1월, 2월 동안에 이제 방학특강에 준비를 하면은 3월 시험에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